네, 안녕하세요. 교육팀 서민지입니다. 오늘은 저희 다비움에 대해서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해숙 생활 단식의 기본은 일단은 숙변 제거를 시작으로 단식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숙변 제거의 시작으로 이제 다비움과 이제 커피 간장을 통해서 우리가 단식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본단식 10일 동안은 된장차와 장미소를 섭취를 함으로써 우리 몸에 독소를 배출을 해주는 데 집중을 하게 되고, 우리 회복식 10일은 된장차와 장미소 그리고 우주를 담은 밥상을 섭취를 함으로써 우리가 장내 건강을 조금 더 회복시키는 데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절시 30일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혈액을 맑게 하는 음식을 섭취하는 기간으로 내 몸을 조금 더 새롭고 건강한 영양을 채울 수 있고 좋은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조절식 기간에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50일간 내 몸에 휴식을 주고 몸의 회복에 집중하게 되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 우리 오해수기 생활 단식인데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이 아닌 숙변 제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이 깨끗하게 청소되어야만 독소가 내 몸으로 들어오지 않고 내 몸의 면역력도 높아지게 되는 것인데요. 오해숙 생활단식에서 장을 청소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먼저 장 청소하는 방법으로는 다비움을 섭취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커피 간장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 청소의 방법 중에 다비움과 커피 간장의 공통점은 바로 장을 비워준다라는 것인데요. 다비움과 커피 간장의 차이점은 다비움은 소장으로부터 먼저 비워주게 되고 커피 간장은 대장을 비워준다라는 것이 이 두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을 비워야만 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굶기 위해서만 우리가 단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제2의 뇌라고 불리는 이 장에는 면역세포가 70%나 존재한다고 해요. 그래서 장이 망가지게 되면은 우리의 면역 체계도 무너지게 되고 다양한 질병이 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혈액의 오염이라던가 피부 트러블, 그리고 암이라던가 치매 등 다양한 문제점과 장누수 증후군과 같은 질병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장의 건강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의 숙변을 제거를 해줌으로써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해서 장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비움은 소장에서의 이제 노폐물을 비워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흔히 숙변을 제거한다라고 하면은 대장만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많으세요. 하지만 우리는 대장만큼 중요한 게 소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장은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소의 대부분을 소화하고 흡수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소화기관은 입에서 항문까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 입에서는 우리가 탄수화물을 분해시켜주는, 침에서 이제 탄수화물을 분해시켜주는 일을 하게 되고, 위로 넘어온 음식물을 위에서는 단백질을 소화 분해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모든 영양소는 소장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 모두가 이 소장에서 소화되고 분해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장에 있는 그 융털이 깨끗해야만 하는데요. 바로 이 소장의 융털로 인해서 모든 영양소가 흡수되고 혈액을 통해 세포에게 영양분을 공급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장은 다른 소화기관보다 정말 많은 다양한 영양소를 소화하고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소화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소장은 소화기관으로 뿐만 아니라 면역기관으로서의 기능 또한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면역기관으로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소장에 노폐물이 끼어 있지 않아야 돼요. 제가 앞에서 융털을 통해서 우리 영양소가 흡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융털 사이사이에 노폐물이 껴있게 되면은 우리 소장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고,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소장의 기능이 저하가 돼서 당연히 면역력도 저하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소장의 융털 사이에 낀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영양소의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소장의 건강을 지키고 내 몸의 면역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만으로 그냥 소장의 숙변을 제거를 해주는 것보다는 우리 다비움을 통해서 소장부터 노폐물을 제거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소장의 중요성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소장의 노폐물을 제거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 소장에서는 여러 가지의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 소장의 장 점막에 염증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염증이 발생을 했을 때의 문제가 우리가 먹는 음식물 중에는 세균도 있을 거고 독소도 있을 거고 정말 다양한 문제점을 가진 것들이 많을 텐데 이런 세균과 독소가 우리 혈액 내로 흡수가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흡수된 세균과 독소는 다른 세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른 장기에 영향을 미쳐서 장질환 외에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면역 반응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은 우리 생활과 정말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흔히 먹는 흰 밀가루, 흰 설탕, 흰 쌀밥, 그리고 동물성 음식, 그리고 소화되지 않은 음식, 찌꺼기와 같은 등등,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식을 하거나 폭식을 하거나 알코올을 먹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 소장에서 이런 소장의 장 점막을 염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의 원인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숙변 생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낀 찌꺼기가 숙변의 생성의 원인이 되고 우리 몸의 노화나 암, 혈액 오염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숙변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 성분이라고 이루어져 있어요. 지방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각종 유해 물질이 녹아 있는 형태를 지니게 되는데 이런 유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세균 염증 세포라던가 담즙산 그리고 부패한 대사산물이라던가 괴사된 장 점막 세포와 같은 것들이 우리 몸 안에 그냥 유해 물질로서 우리 장 점막에 붙어 있게 되고 그런 장 점막에 붙어 있는 이런 기름때들을 우리가 숙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숙변은 우리 몸에서 세균의 과다 증식으로 인해서 질환을 야기를 시킬 수가 있는데요. 가장 흔한 질환은 바로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소장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융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융털들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타이트하게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영양소만 우리 혈액 내로 흡수가 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 소장의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우리 소장이 느슨해지고 약간의 그 타이트함들이 많이 느슨해지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아야 되는 독소라던가 우리 입자가 큰 음식물 입자라던가 병용균과 같은 것들이 소장의 융털 사이를 빠져나가게 됨으로써 혈액 내로 들어가게 되고 이 혈액은 우리 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 혈액은 돌아다니면서 좋은 영양소만 세포에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혈액에 나쁜 독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몸에 나쁜 물질들을 전달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뇌에 많이 쌓이게 되면은 치매나 뇌졸중과 같은 거 그리고 순환기계에 발생이 되면은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같은 것들 소화기계나 간질환, 피부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등 우리 몸의 모든
질병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바로 이런 장이 건강하지 않고 이 융털의 사이사이가 느슨해져서 우리 몸속에 독소가 유입이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질병들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장 건강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소화관의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하는 만성염증성 장질환인 크론병이 야기가 될 수 있어요. 크론병은 환경적, 유전적 요인과 함께 소화관 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장내 세균총에 대한 우리 몸의 과도한 면역 반응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인데요. 이런 크론병은 정해져 있는 식이요법이나 생활 가이드는 없지만 소화기관에서 발생을 하는 염증이기 때문에 우리 자극적인 음식이라던가 육류와 같은 것들은 피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소화기관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한 이런 질병의 관리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숙변에서 소장과 대장의 건강이 무너졌을 때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아토피라는 질병인데요. 이 아토피는 장 투과성이 증가하며,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장이 타이트해야 되는데 느슨하게 되면은 그 소화되지 않은 큰 분자의 단백질들이 우리 혈액 내로 유입이 되면서 음식 알레르기와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토피 피부염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요. 장내 유익균이 유해균보다 적거나 장의 운동 능력이 떨어져서 노폐물이 장에 계속 쌓이거나 이런 것들이 혈액으로 독소가 유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아토피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 아토피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살짝만 긁어도 진물이 쉽게 나게 되고요. 간지러워서 그냥 살짝만 건드려도 바로 진물이 나는 것을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이런 진물이 나는 것도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진물이 계속해서 나게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스테로이드제 연고를 발라주게 되면은 이 진물이 먹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바로 이 스테로이드제가 혈관을 수축을 시키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혈액이 많이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에선 노폐물을 내보내려고 진물을 냈는데 혈관을 수축시켜 버리니까 노폐물이 나갈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진물은 안 나게 되는 거고, 안 나게 되는 것이겠지만 우리 몸에서 노폐물은 배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상황이 반복이 되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의 예방 및 치료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일단은 장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혈액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 혈액 내 노폐물들을 많이 배출시켜 주는 것이 우리 아토피를 조금 더 개선하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의 중요성을 말을 할 때 항상 뇌의 중요성도 함께 말을 하죠. 장이 깨끗해지면은 머리도 맑아진다라는 장청래청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독소로 인해서 집중력이 감퇴가 되는 것도 이게 모두 다 장과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장이 깨끗해지면은 집중력도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대부분 좋은 영양제가 뭔지 그 영양제만 많이 찾아 먹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계속해서 장 청소를 해주게 되면은 우리 머리를 맑게 하고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장에는 면역세포의 70%가 존재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이 건강해지면은 앞에서 말한 장누수증후군이라던가 아토피와 같은 질병들을 많이 예방을 해줄 수가 있고, 좀 그 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관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가 우울함도 우리가 장을 깨끗하게 하면은 회복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드는 호르몬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이 세로토닌이 우리가 감정으로 행복하다 느낀다라고 해서 뇌에 많이 존재한다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이 세로토닌은 장의 90%가 존재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던가 조금 항상 이제 기복이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우리가 장 청소를 한번 해주게 되면은 우리 장이 좀 깨끗해지고 머리도 맑아지면서 우리가 조금 그런 우울증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있는 사람들도 한 번씩 장 청소를 해주게 되면요, 몸의 기운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니까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주변 고객들에게 이런 사례들이 있으신 분들에게 장 청소를 권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숙변을 제거를 해준다라는 것은 혈액이 오염되고 장 기능이 저하되어 변비, 트러블, 암 등의 문제를 예방해 줄 수가 있고요. 증상 완화를 도와주어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변 제거의 시작은 저희가 다비움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다비움은 식물성 단백질 효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량 섭취, 그러니까 이 한 병을 다 섭취를 하셨을 때는 장 청소 효과를 가질 수가 있고요. 하루에 한 숟가락씩 먹게 되면은 그렇게 소량 섭취를 했을 때는 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비움은 새뜨기, 통통마디, 잇목초와 같은 13가지의 식물과 함께 당을 함께 발효를 시켜서 만든 음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다비움 효소가 만들어지는 원리로는 간단하게 매실액을 담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매실액을 과일은 다 쪼개가지고 설탕과 함께 1:1 비율로 우리가 100일 동안 발효를 시키면은 그 액을 먹으면서 소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 다비움도 이 13가지의 약초 식물들을 우리가 당과 함께 발효를 시킴으로써 그 효소를 먹으면은 우리가 소화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우리 몸속 독소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이런 다비움을 그래서 식물과 당이 함께 발효된 발효 음료라고 효소액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효소는 우리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될 단백질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효소는 우리 몸에서 음식을 소화시킬 뿐만 아니라 해독하는 데도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영양소를 흡수하기도 하고 감염을 예방을 하는 일도 우리 효소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효소가 없으면은 우리는 절대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이 효소는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효소가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항상 한 70대, 80대 할아버지들 식사를 하시고 나면은 소화가 안 된다, 나는 소화가 안 돼서 이거 잘 못 먹는다 라고 하시는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20대까지만 해도 100% 생성되는 이런 효소량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어쩌면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런 효소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 또 힘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효소를 계속 외부에서 섭취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제가 생채식 강의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생채식도 우리가 효소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우리 다비움도 그런 효소를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제가 소량 한 스푼씩 먹으면 그 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소화 효소액이 우리 다비움에 정말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 한 스푼씩 그 다비움을 드시게 되면은 소화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이런 효소를 우리가 외부에서 섭취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사용이 될 수 있는 소화의 효소를 아껴주고 대사 효소로 많이 생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다비움 한 병을 다 마시게 되면은 숙변 배출에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다비움을 다 마셨을 때 배출되는 원리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출 원리는 크게 네 가지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소화 대사를 돕는 식물성 효소가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화액은 침에서도 나오고 위액, 쓸개지 기자액, 소장의 소화효소 등에서 나오게 되는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소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소화 효소들은 제가 항상 흥채식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소화가 어려운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은 우리 간에서는 소화 효소를 많이 만드는데 에너지를 쓰게 되고 오히려 독소를 배출해주고 에너지를 만들어주게 되는 대사 효소에서는 만들어지는 효소가 적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비움에는 이런 소화를 돕는 식물성 효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다비움을 소량씩 먹어주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사용되는 이 많은 효소들을 아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배변을 촉진하는 식이섬유의 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식이섬유 두 가지로 구분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는 수용성 식이섬유, 두 번째로는 불용성 식이섬유, 이런 식으로 우리 식이섬유의 작용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통적으로 이 식이섬유들은 일단 유산균의 숫자를 늘려주게 되고요. 항암 효과도 있고 당뇨 치료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콜레스테롤의 농도를 낮춰주기도 하고 치매를 예방을 해주기도 하고 우리 대장의 개실증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이 식이섬유의 작용인데, 일단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로 구분이 되게 되면서 우리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을 보유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만감도 주고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장 운동 역시 더 활발하게 촉진시켜서 변이 부드럽게 만들어서 이제 위장관을 조금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수용성 식이섬유는 콩이나 견과류 그리고 과일, 귀리 등 이제 주로 과일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불용성 식이섬유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물에 녹지 않고 팽윤이 됨으로써 섭취된 음식물의 부피를 크게 만들어서 배변량을 증가시켜 줌으로써 대장 근육을 자극해서 통과 속도를 빠르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식이섬유는 수분 흡수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수분과 결합하여서 변의 부피를 늘리고 변을 부드럽게 해서 장을 통과하는 속도를 빠르게 하는데 주로 대두나 채소나 해조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라고 해요. 근데 다비움은 우리 식물을 발효했기 때문에 주로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수분을 흡수해서 배변량을 증가시켜 주기 때문에 이런 배출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다비움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올리고당이 함유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비움은 올리고당으로 발효를 하였기 때문에 장내 유산균의 먹이로서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올리고당은 흡수되어지지 않는 당류로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가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영양 공급원 역할을 하게 되고 장내 점막을 튼튼히 해주기 때문에 우리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락토 올리고당으로 발효를 시킨 이유도 이런 유익균의 먹이가 될 수 있고 장내 환경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올리고당을 통해서 발효시킨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비움 그 한 병을 다 마시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일시적으로 높은 당을 섭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장에서는 삼투압 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삼투압 작용이라는 것은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우리 김장할 때 배추에 소금을 뿌리게 되면은 배추에서 소금이 발불벅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원리처럼 우리 몸에서도 장 안에 일시적으로 높은 당이 들어가게 되면은 장 안으로 그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물이 많이 흡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이런 작용으로 인해서 장 속에 흡수된 물이 식이섬유와 만나게 되고 이렇게 변이 팽창하게 됨으로써 숙변을 데리고 배출이 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다비움을 마시고 나면은 니시차를 더 많이 마셔주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의 대장 안으로 일시적인 높은 당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몸에선 대장 안으로의 물을 많이 흡수할 수 있도록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물을 니시차로서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만 이런 배출도 원활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비움 드셨을 때 우리 고객님들께 니시차 충분히 드세요 라고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원리로 우리 몸이 배출이 되니까 니시차를 그만큼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를 좀 더 설명을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우리 고객님들께서도 이해하시고 더 많은 니시차를 섭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비움의 효능을 조금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우리 다비움을 섭취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숙변을 배출을 해줌으로써 노폐물이 제거가 되고 장기들의 기능이 회복이 되면서 생체 리듬을 활성화해서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 다비움이 가진 효능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비움 한 병으로 장 청소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그 이유는 저희가 명확하게 구분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 체온이 낮아서 내장 온도가 낮은 사람이라던가 대장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장 청소가 되기 쉽지 않다라고 해요. 대부분 대장의 수분을 빨아들이려고 하면은 대장의 움직임이 좋아야만 하는데 이미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변이 너무 심하게 굳어버린 경우에는 그런 작용이 원활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 청소가 쉽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커피 간장을 통해서 한번 대장을 비워주고 난 후 다비움을 먹으면 좀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커피 간장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대장의 숙변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커피 간장은 세계 1차 대전 중에 진통제가 부족한 상황에서 커피 간장을 했더니 고통이 멈추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커피 간장에 대해 연구를 진행을 해봤더니 이 커피 간장에는 이런 숙변 배출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다양한 효능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커피 간장은 그냥 대장의 숙변 제거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우리 커피 간장은 글루타치온 S 전이효소 활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우리 몸의 항산화력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커피의 두 가지 주성분인 카페스톨과 카페올은 간에서 독성을 제거해주는 주된 효소인 글루타치온 S 전이효소의 활성을 증가시켜주게 되는데요. 이 글루타치온 S 전이효소는 우리 몸의 유해 물질을 해독하는 강력한 해독 효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효소는 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활성산소와 반응을 해서 이들을 무력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쥐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간의 해독작용은 600배를 향상시켜주고요. 장의 해독작용은 700배가 높아졌다라는 것 또한 확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커피 간장이 담즙을 분비를 주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카페인은 담관을 확장시켜서 담즙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고요. 이로써 간이 독성 쓰레기 물질을 제거하는 능력을 증가시켜주게 되는 것이 커피 간장의 또 다른 효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담즙은 기름을 녹이는 효소로 지용성 독소를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앞에서 숙변은 지방 성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커피 간장을 하게 되면은 이런 지방 성분들을 담즙이 많이 녹여서 더 많은 지용성 독소들을 배출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숙변 제거에 더 큰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담즙산을 높여주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는 효능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커피 간장의 효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우리 대장으로
흡수된 커피가 간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유입되어 장의 기능뿐만 아니라 간의 기능 또한 높여주게 되고 많은 독소와 함께 담즙이 분비가 되면서 대장을 통해서 나쁜 물질들을 체외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커피 간장의 효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커피 간장이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히 대장에서 그냥 숙변을 배출해 주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커피 간장은 우리 몸의 항산화력도 높아줄 수가 있고 담즙 분비를 향상시켜서 지용성 독소와 콜레스테롤 분비에도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우리 커피 간장을 하는데 가장 큰 좋은 이점을 많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장 청소의 기본인 다비움과 커피 간장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장 청소를 해준다라는 것은 단순히 장만 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재정비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 달에 한 번 장 청소를 해준다라는 것은 우리 장뿐만 아니라 면역 기능도 향상되고 항산 활성도 더욱 우수해지면서 우리 몸이 더욱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니까 우리 장 청소를 꾸준히 하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